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DHD 진단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로 계획이 필요하고요. 계획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세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실행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제 ADHD이신 분들이요. 대부분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내가 고민이 있으면요. '아 내가 뭐가 문제야.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이렇게 이제 맨해라가 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돼요. 이거 고민하시면 대부분 답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목표라는 걸요. 이제 미루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통 이게 시간에 따른 단계별 절차를요. 성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ADHD인 분들은요. 이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수많은 이 단계들을요. 이 떠올리는 게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장기적이거나 뭐 이렇게 커다랗거나 이런 것들은요.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고요. 그리고 또 쪼끔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요. 이 단기 목표에서도요.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요. 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중간 단계들을 좀 떠올리기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목표가 무엇보다 막연합니다.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자, 이 "모호한 시작 지점이 뭐가 문젠데?"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리오 이 아저씨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아저씨 보면은요. 이 목적이 뭐예요? 예, 공주님 구하는 거잖아요. 이 피치 공주님 구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분이 이 아저씨가 앞으로만 보고 달릴 수 있겠어요? 예, 공주님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 목표란 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이 각각의 이 좌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좌표값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좌표값들과 중간 과정들을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결코 이 목적지, 예, 공주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인데요. 사람은요, 총 7 단계로 이렇게 세상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위에 대한. 그런데 이게 이 단계 중에서 뭐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순서가 꼬이면요, 우리는 이 결코 평가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ADHD인 분들은요, 대부분요, 이 목표 형성까지 잘하세요. 내가 인제 체중 계도 올라가 봤어. 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살 빼야 돼. 이거 밥 그만 먹어야 돼. 운동 좀 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결심하죠. '아 나 오늘 퇴근하고 운동 꼭 해야지.' 해 놓고 인제 운동 안 하시죠. 그대로 이제 집에 가서 침대로 다이빙 하시죠. '아 왜 그럴까요?' 하면요. 우리가 행위 구체화 단계에서 이 운동복을 갈아입고 헬스장 가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명시, 개념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실행이라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돼서 행위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미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뭐냐라면 계획을 위한 시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계획하기인데요. 간장 공장 공장장 같죠? 자, 우리 이거 할 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P3W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P3W 이게 뭔데라고 하면요. 이제 플랜 계획하기, when 언제 할 건데, where 어디서 할 건데, what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요. 이 P3W가요.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만 오늘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10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구체적인 장소겠죠. 뭐 예를 들어 내 방 책상 위를 찾을 것인데 인제 말 그대로요.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예, 갑자기 방문 벌컥 열고 이제 "밥 먹어라." 뭐 "청소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는 가시지 마시고 어디 뭐 카페나 뭐 조용한 데 나를 뭐 방해하지 않는 좀 그런 데를 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루 중에 매일 항상 정확하게 10 분의 계획을 세우기에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계획하는데 쓸 수 있잖아요. 우리 10 분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바쁘잖아요. 예, 이러한 이제 환경성 조건 속에서 언제 어디서 이제 P3W를 작성할지 계획표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인 행동령으로 일일 실행 목록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일일 실행 목록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회용 당일 과제들의 목록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큰 작업을 그것의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눈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기 실행 목표예요. 장기 실행 목표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런 일회용 당일 과제들 우선순위별로 배열한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구체적이고 행동적 용어로 규정한 과제들을 의미합니다. 자, 일일 실행 목록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메모장 등 작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눈 뜨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플래너 뭐 매년 다이소 가서 뭐 사죠. 우리 그거 뭐 하루 사용하고 마나요? 그거 왜 안 쓸까요? 덮여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 어디 뭐 책상에 꽂아 놨잖아요. 가방에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면 우리가 못 해요. 눈에 보이는데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 재별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구체적 작성하기 뭐냐 아까 제가 먼저 P3W 오후 7시 운동하실 게 어디서 빠졌네. 뭐 운동화 어디서 신어요? 뭐 신발장에 신겠죠. 그러니까 오후 7 시에 신발장에서 운동화 신기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막 써요. 그리고 우선순위별로 한번 배치를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순서로. 자 이거 보십시오. 예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예 너무 보기 싫죠. 근데 이거 우리 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이 각각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현실적인 시간대 설정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과제와 과제의 완충 시간을 고려할 것인데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전 9 시에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과제해야 돼요. 자 우리 보통 같으면은 인제 아침에 밥 먹고 샤워하고 '과제해야겠다.' 하고 안 하죠. 이제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소해야 돼요. 예 그 청소하기 하면 안 하죠. 창문 열고 이불 개고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 완료. 자 여기 보이시죠? 이 과제가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거든요.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잘 안 되고 이렇게 외혀나 머릿속으로 밖으로 꺼내서 시각화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감각을 물리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우리가 시간 감각에 대한 어떤 계산이나 이 생각 같은 거를요 잘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거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큰 과제를 작게 나누기인데요. 자 내가 토익 공부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안 하죠? 토익 1 단원 공부하자. 이렇게도 안 해? 그럼 소단원 3 파트 공부하기. 이렇게 작게 나누셔야 돼요. 공부 완료 아까 말했죠. 시작 지점 끝난 지점 작성할 것이고 자 운동화 신고 헬스장 가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인제 번외로 이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 헬스장 가야지. 뭐 누구랑 언제 약속을 해야지.' 하면요. 이제 네이버로 인제 30분 걸리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7시 20 분에 우리 약속이에요. 네이버에서 20분 걸린대요." 그럼 우리 언제 나가요? 7 시에 나가죠. 지각하죠. 왜? 헬스장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를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는요. 지하철 타고 20 분인 거예요. 버스 타고 20 분인 거죠. 우리가 버스 정류장까지 혹은 지하철까지 가는 그 시간을 고려를 잘 안 합니다. 혹은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지각을 하고 연인한테 해명을 하고 연인한테 바보 소리 듣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죠 제가. 아까 전에 구체화하라며 이것도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어. 예 모든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하기 힘든 것들 위주로 구체화를 하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는 것들은 굳이 이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인제 소등. 수면에 들기 전에 2 시간 뭐 블루라이트 차단할 것인데 우리 수면에 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면은 자기 2 시간 전에 블루라이트 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이른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우리 ADHD 관리가 더 쉽고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조건 하십시오. 그리고 과제를 이제 계획한 시간을 실행한 후에 이제 목록을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쭉 그어 놨잖아요.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인제 뭐 떼 가지고 뭐 꾸겨서 버려 놨겠죠. 이렇게 지우는 것들도 좀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공률 70%를 목적으로 할 것. 다 이룰 필요 없어요. 계획이라는 거는 모든 걸 완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 계획은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획표 뭐 써야 되는데?"라고 하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계획표를 고르는 기준은요. 휴대하기 쉬운가, 사용하기 쉬운가. 기본적으로 뭐 계획표를 적을 수 있는가예요. 이거 3 개가 좋아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쓰기 편한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자계획표랑 종이계획표 이제 뭘 선택하냐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종이계획표가 더 유리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전자계획표가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스마트폰, 디지털 도구는요. ADHD한테 있어서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 전자계표 루틴 앱 쓰려고 들어갔어요. 자 카톡이 옵니다. 네, 친구가 재밌는 릴스 보냈어요. 자 우리 릴스 보고 그대로 이제 릴스 무한으로 내립니다. 쇼츠 계속 봐요. 유튜브 계속 봅니다. 네, 계획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해 요소들을 내가 차단할 자신이 없으면요. 아싸리 종이 계획표 쓰십시오. 그리고 "이거 알람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기상 알람 듣고 지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기상 알람 듣고 다들 지각하시죠? 네. 우리한테 알람은 그렇게 효과적인 트리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ADHD한테 있어서는요. 이 하나의 도구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가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의 기능에 음 하나의 도구에 하나의 기능만. 기왕이면 최대한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삶을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자 다음은 자 "아 난 그래도 전자기기표 잘 쓰고 있는데."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좀 센스가 좋으신 분들이고요. 자 그래도 이제 내가 전자기기표 쓰고 싶으면요. 첫 번째로 포스트잇 쓰셔 가지고요. 이제 계획이 익숙치 않은 경우에서 이제 포스트잇 써서 계획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다음에 종이 계획표로 넘어가십시오. 그다음 종이 계획표에서 전자 계획표로 넘어가시는데 방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을 경우에만 넘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 계획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 하루를 계획하고 구성 있는 이제 근거 있는 발판이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요. 하루가 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예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도 또 적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시간 간격이 없잖아요. 이러한 경험이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적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가까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하기 어려워서요. 이런 것도 좀 써 보는 경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런 사소한 기록들을 몸에 체화해서 시간각을 쌓아 올려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했습니다. 플로카였습니다.